그 선생님, 근데 네. 지난 2달간 정말 바쁘게 사셨는데 그간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나셨잖아요. 그 소회 먼저 좀 저희가 여쭤볼게요. 그 앞서서 지난번에 그 영상 조회가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예. 다시 봤거든요. 예. 아마도 그때 막 제가 또 울분을 참지 못해가 막 울고 했던 그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불의한데 그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소수기관들 모르고 편향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패소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막 제가 굉장히 막 네.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 진정성이라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오늘도 마찬가지고 일반 다른 국회의원이나 언론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오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얻는 게 아니라 잃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예. 그게 아마 신뢰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조회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막 책상을 치면서 분노를 표출을 하시다가 네. 뭐 나중에 이렇게 울먹거리시기도 했었어요. 제가 선생님 예전에 영상을 봤는데 네. 그 분노의 5단계에서 네. 극대노를 그날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5단계 네. 소노, 중노, 뭐 네. 극대노까지 가셨는데. 저도 다시 예. 보기 하면서 예. 참 제가 제 스스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실제로요. 다시 보면서도 네. 그 아마 제 심정이 아마 2030 세대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편향된 재판을 이런 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 공분을 제가 대신 표출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좀 전에 질문이 뭐였죠? 전국 전국적으로 국민들 만나면 그런 네. 소회가 어떤지. 그 제가 1월 25일이었거든요. 1차 집회에 참여했던 게 그 이틀 전에 민주당이 제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이래가지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는 바람에 뭐야 이거. 그리고 그때 카톡 검열도 있었고 여론조사 협박도 막 있는데 야, 힘없는 우리 2030 애들이 당하면 어떡하겠나. 그러던 차에 제가 고발당해버렸잖아요. 1월 23일 날. 예. 그래서 제가 1월 25일부터 집회에 딱 가게 돼요. 네, 예. 여의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월 1일이 이제 부산역 집회에 갔었고 어마어마하게 왔었죠. 네. 비 오는 날. 그리고 그렇죠. 2월 8일이 이제 동대구역 집회했는데 그 뭐 가는 곳마다 그 경찰들 표현으로서는 부산도 그렇고 동대구도 그렇고 유례 없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뭔지 몰랐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광주 집회에 갔을 때는 완전히 초유의 사태죠.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그냥 가려고 하니까 강기정 시장이 오지 마라 5.18 정신을 훼손한다 막 이랬지만은 그 갔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가는 거에 대해서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지역 의원들 다 와라 이래가지고 막 강제 동원했는데 근데 결과로 깨고 보니까 탄핵 찬성 그쪽 집회는 우리에 비해 3분의 1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직무 복귀시키라는 쪽에 이제 집회 인원이 3배가 더 많아요. 경찰 추산으로만. 그러면은 이거는 보수 집회로서는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흔히 광주 대첩으로 이제 불려지는데 그게 광주 민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주하면 민주화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그 5.18 정신하고 거리가 멀어요. 독재, 입틀막, 뭐 협박하고 이거는 더불어 독재당이 돼가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도 그동안 속았다. 우리가 거의 80% 이상을 민주당에 몰아주기만 했는데 바보 된 거죠. 민주당에 속았다. 민주당은 표만 뭐 주니까 거의 시민들을 뭐 완전히 아무렇게나 뭐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뭐 왜? 원래 그 국민이 주인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무서워하려면은 목소리를 내고 너희들 이래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정치인들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몰표 주니까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하는 거랑 똑같죠. 너희들 뭐 어차피 민주당 찍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게 현실로 드러났고 지금 제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쇼킹했던 게 광주가 단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돼 있었어요. 예, 그날 이제 금남 집회하면서 이거 뭐야 한 20년 전에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제가 그날 또 멘트를 하려고 연습을 넣었는데 안 넣는 게 안 하는 게 그거였어요. 광주 시민 여러분 타 지역 한번 가봐라. 당신들 민주당만 맨날 찍어줬는데 살림살이가 이 모양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래서 실제로 광주 시민들도 많이 끼어났죠. 그리고 그 직후에 3일 뒤엔가 여론조사 했는데 광주 지역에
그 대통령 지지율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지율이나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몇 분 나와서 완전 쇼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을 지켜본 이제 그 이재명 야당 대표도 충격 먹겠죠. 뭐냐 해가지고 그때 막 막말을 하죠. 그 광주 시민들 악마다 이랬어요. 그런 거는 그때 제가 소름 끼치는 표현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상대방에 대해서 악마라는 표현은 쉽지 않잖아요. 그보다 더 나쁜 말이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시민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때 멘트를 보고 충격 먹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무렵에 또 이제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그 연수원장, 교육원수원장이 2030 세대들이 자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뭐 이러니까 2030 세대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의식이 뒤처져 있고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2030 세대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당황스러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주만큼이나 충격적인 대전이었어요. 대전이요. 왜냐하면 대전 지역은 우리 충청 사람이 약간 느리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이요. 반응을 잘 안 한대요. 집회 열면 원래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적은 게 충청도래요. 근데 대전 집회에서 그 당시 대전시청 앞에 보라매 공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꽉 찼는 건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선생님 뵀었는데 그때 사람 참 엄청 오셨죠? 예. 그때 제가 매일신문 인터뷰했다. 너무너무 많아서 맞죠? 깜짝 놀랐어요. 예.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집회가 이제 지난 5일 전에 3.1절 집회. 뭐 국민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그렇죠. 충격이었죠. 지금 전에 사상 유례 없는 인원이 모였잖아요. 그날 또 마찬가지로 정말 충격했던 게 그 이재명 이제 그 전에 이 말했어. 그러니까 탄핵 반대적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끔 참여하니까 너희들 왜 그래 가냐 하더만 자기들 안 될상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직자들 또는 뭐 국회의원들 총동원령 내렸어. 탄핵 찬성 집회 오라고. 예? 130명 넘게. 예, 엄청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모집 인원은 찬성 집회 참석 인원은 경찰 추산으로 18,000명. 반면에 국민의힘들은 몇십 분이 한 40명이 그죠? 자율적으로 왔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탄핵 반대 쪽에는 12만 명이 왔거든. 광화문하고 여의도가. 결국은 거의 10배가 더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또 막말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 다급하면은 막 이렇게 악수를 두 개 두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하게 되는데 뭐 그때 막 다급하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도 그랬잖아요. 그 국민의힘 대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꽃게 뭐 이런 거 이야기 있었지만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뭐 국민의힘은 수구당을 넘어가지고 반동분자라 그래서 반동분자. 저는 그 표현에 대해 또 충격 먹었어요. 반동분자 표현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산당이 쓰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반동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이 사람은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그래도 공당의 대표잖아요. 대표가 감히 상대방에 대해서 반동분자의 북한 공산당에 쓰는 말 보고 제가 또 좀 충격 먹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다 돌면서 이제 서울 이제 그 광화문이나 여의도 집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의 민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또는 이제 이렇게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10배가 더 많은 인원이 이제 그러게 실제로 그 동시에 이제 돌면 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뭐 어느 순간부터는 지지율에 대해서 여론조사기는 발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뭐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때는 다 했어요. 그거.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는 협박받고 받았잖아요. 지난번에요. 이재명 대표 또 그랬잖아요. 여론조사 보고 너희들 왜 자꾸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통령 지지율 자꾸 떨어지냐. 적합도가. 찾아간다 뭐 이렇게 했어요. 여론조사 협박했잖아요. 그 여론조사에서 그 밝혔어 또 어느 업체에서. 뭐라 했냐면은 우리도 이제 기업인데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박을 넣으면은 다음에 영업하기가 쉽지 않다. 밝혔어요. 아니 협박이죠. 그거는 사실상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게 되면 입법으로 가지고 막잖아요. 뭐 입틀막도 하고 카카오톡 검열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또 뭐 있잖아 선거 제시하지 마라 그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다음에 권력 잡고 지금도 관영한데 협박 넣으면은 우리 기업 생각하면 이거 말 잘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 또 이재명 대표 그또 불러가지고 언론사들 아니 언론이 아니고 그때 은행장들 그렇죠. 불러가지고 너희들 특정 업체 신문 광고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백지 광고 내버렸잖아. 예. 그 70년대 그 유신 때나 볼 수 있는 그 독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어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되죠. 이건 뭐 이런 이재명이 지금 입법부만 장악했는데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말이야. 그 입법해 가지고 사법부 다 장악해 있고 공수처 장악해 있고 그다음 헌법재판소까지도 지금 막 좌지우지하잖아요. 이런 거 볼 때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도 민주당 정권 장악하면 이거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야. 예? 제2의 히틀러 나치당이 저는 등장한다고 봐요, 실제로. 오늘 선생님 처음부터 극대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계시는데 이게 현실인데 국민들도 예. 정말 이 방송을 국민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많이 보고 계세요. 저는 예. 알리는 역할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강의하다가 제가 고발당해서 집회 나왔잖아요. 네. 그 나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까딱장문하면 이거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고 아하. 제2의 이거 히틀러 나치당이 등장해서 지금 뭐 강제하는 거 보면 무섭잖아. 소름 끼치거든요. 예?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거 국민이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3.1절 집회까지 네네. 하시고 원래는 앞으로는 강연 위주로 활동하신다라고 이제 밝히셨었는데 다시 주말 집회 연단에 선다 뭐 보도가 좀 나왔어요. 앞으로 좀 그 어떻게 국민 그 가족하고 약속 있죠. 제 아내한테 사모님 설득. 자꾸 예. 왜냐하면 제가 집회 나가자마자 막 협박받고 그다음에 테러 그 당시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고 그렇죠. 가족들 위협받으니까 존경받고 돈 잘 버는 남편이 뭐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 반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하기를 집회는 3.1절 집회까지만 갈게. 예. 그때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3.1절까지 잡혀 있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3.1절 집회 이후에 예. 변화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지금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고 아하. 뭐안 해주니까 예. 용서를 좀 구하고 용서. 조금만 지켜봐 달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탄핵 반대하고 국민들이 지금 막 이렇게 있자 요구하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그걸 각하시키고 직무 복귀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점이 3.1절 집회 끝나고 이제 원래는 제가 탄핵 심판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늦춰져 가지고 지금 다음 주죠. 아하. 3월 14일이 지금 유력하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좀 그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당장 3.1절 집회 이번 주가 남잖아요. 이번 주 3월 8일입니까? 이번 주말이. 그러면 네. 이제 3월 8일 날 주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막 있잖아요. 그뭐 평의한다고 평의하지 하고. 않습니까? 이럴 때 좀 더 목소리 내야지 우리가.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약화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까 말까 결정할 때 네. 나의 경쟁자가 되는 쪽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마음을 결정할 때 아하. 기준입니다. 예. 그럼 전환길이가 조용하면은 저들이 좋아하겠죠. 전환길이 목소리 안 내네 이제 다시 여론몰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웃기지 마라. 이제 목소리 내야겠다. 그렇죠. 다시. 목소리 예. 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은요 3.1절 집회 이후에 민주당이 당황스럽다 그랬잖아요. 국민의 민심이 큰일 나겠다. 이것도 헌법재판관이 영향을 미치겠다 하니까 바로 나타나잖아요. 뭐냐면 언론 플레이. 뭐냐면 여론몰이죠. 여론조사기관은 심지어 그 집회 이후에 뭐가 나온지 아시죠? 리얼미터에서 발표하기를 지금까지 없었던 통계가 나왔어요. 뭐냐면 그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 대해서 적합도에 대해서 이재명 그 후보가 46%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예. 그게 왜 놀라운 거면 전에는 이재명은 하도 싫다 무섭다는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30%가 박스권이었어. 46%까지 갔다 이 말이야. 50%까지 갔다 그걸 넘었다 이 뜻이거든요. 예. 그거 조작입니다. 그거 조작입니다. 100%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 여론조사 기관도 리얼미터 그다음에 우리 제일 유명한 게 리얼미터하고 또 갤럽 아닙니까? 예. 그 갤럽이 서정욱 변호사 표현하면 좌파래요. 그들 눈치 볼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갤럽이나 리얼미터라도 그다음 이재명 걸렸다면 우리 그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예. 잘 보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었는데 그 뒤로는 여론조사 발표를 안 하잖아요. 질문지 없어. 그 대다수 일부 여론조사 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탄핵 심판 중이다 이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설득이 않고 없다니까요?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탄핵 심판 인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는다 했는데 박근혜 때는 다 조사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고. 예. 두 번째는 그 리얼미터나 그다음에 갤럽 이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마찬가지 서정욱 변호사 표현에 의합니다. 네. 이거는 저는 제가 새로운 뭐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친구시잖아요. 그리고 친구죠. 예. 좌파라였어요.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그걸 감안하고 봐야 돼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또 뭐냐면 8대 빵으로 대통령은 8대 빵으로 100% 인용된다. 네. 파면된다고 여론몰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국민들한테도 이제 여론몰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8대 빵이라 하는 거 전문가의 의견인데 그 전문가가 민주당 꺼나뿌릴 수 있잖아요. 절대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조작질을 당했고 얼마나 언론에 대해 속아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랬잖아요. 촛불 집회 막 일어나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이 밝혔잖아요. 뭘 밝혔냐면 그 당시에 8대 빵이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감이 아니었어요. 세월호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국정농단 이래서 으쌰으쌰 8대 빵으로 인용해서 파면시켰잖아요. 그때 헌법재판관 오픈해 뭐 저거죠. 말하기를 야 그 당시에 이거 탄핵감은 안 되는데 그 당시 대통령 박근혜 지지율이 10%도 안 됐어요. 한 자리였거든요. 4%만 그렇죠. 4% 5% 8%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파면감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90% 이상이 파면하라고 여론조사 나오니까 야 이거 파면했다. 이거 그 헌법조항이 뭐라냐면 그때 촛불집에 막 일어났거든요. 네. 까딱하면 내가 지각했다가는 촛불에 타 죽을겠다 싶어가지고 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게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그 8대 빵이다. 뭐 헌법재판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졌죠. 국민의.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방송이 돼야 되고 보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돼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원래는 한 5대3 정도, 5대3 정도 그 얘기가 예상했었죠. 예상이 네네.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8대 0으로 네네. 8대 0으로 이제 국민 당시 여론도 그렇고 그렇죠. 당시 뭐 평의 등을 거쳐서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소리를 내게 된 게 사실은 그 민주당하고 그 민주당 여론몰이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 엔비디아 같은 거 하나 만들게 이래가 또 여론몰이 있잖아요. 30%, 예. 자꾸 있잖아. 뭐 지가 실제로 대통령인 것처럼 막 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러면 안 된다. 저는 진실을 알려야지 뭘 여론몰이 하잖아. 언론에서도 민주당 끈앞풀이 많단 말이에요. 민주당 그 이중대 같은 언론이 많아요. 지금 방송 뭐 이야기해도 말 안 해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번 주말에도 그래서 저는 목소리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요구했던 것이 이만큼 덜 거 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이 촛불 집회 했던 거니 우리도 마찬가지 태극기 집회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 예. 그런 결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분노 5단계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선관위. 예. 아 성관이 진짜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특히 한국사 강사시잖아요. 네. 공무원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무원 되고 싶은 수강생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 선관위 채용 비리 사태 보면서 특히 더 느끼셨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제가 그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왜 헌법재판관인데 불이한 재판관인데 우리법 연구에 편향된 재판해가지고 그렇죠. 억울하게 모르고 당했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냐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저는 원천적으로 제 성격상 예.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몸을 저는 못 참아요. 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공무원 강의 이제 20몇 년, 이제 수능 강의 26년 합쳐서 20년 했는데 하면서도 어떤 게 열받았는가 하면 수능 시험이 생기면서 수시 모집이 생기면서 제가 그 수능 강의 떠나요. 예. 왜냐하면 학력고사로 해야 되지 또는 수능 시험으로 뽑아야지 수시 모집은 예.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면 조국 딸내미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 이건 왜냐면 100% 그다음에 돈 있는 집애들은 수시모 유리하단 말이야. 저 멀리 시골에 있는 아주 그 수험생들은 제대로 논술이나 수시에 대한 자료 준비를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난 그렇죠. 불공정하다 생각했고 네. 노무현 정부 때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 만들었잖아요. 지금 로스쿨 꼬라지 보세요. 돈 있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 엄청 반대했어요. 예. 왜냐하면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잖아요. 저처럼 가난하게 자라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놔둬야 뭐 그죠? 우리 그 뭐라 최상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저는 불공정하게 되면 되게 열받거든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냐고 하면은 인천공항공사 방문해가지고 아, 그 당시에 비정규직 보고 맞아요. 대통령이 지금 왕이가 가서 정규직을 전환하라 했거든요. 그거는 역차별이에요. 예? 국어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채를 들어가는 애들 바보 만드는 거잖아. 예? 불공정하다고 그거는. 예. 언제나 그래서 시험이라서 공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왜 탄핵 반대 집회에 주류가 되고 왜 분노하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불공정.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잖아요. 역차별 받는다. 이런 건 분노가 저도 똑같아요. 예. 제 성격상.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제 제자들은 국어공무원 선관위 합격하려고 그 경쟁률이 거의 100대1 가까워요. 걸고 하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데 이번에 그 밝혀진 거 보세요. 에? 감사원이 비리 감사해 보니까 선관위에서 878건의 부정이 나타났고,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열받던 게 이제 그 고위 이제 선관위의 고위직의 간부들의 네. 아들 딸은 친인척은 그냥 부모 찬스로 합격했다잖아. 면접을 통해서. 열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국어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목숨 걸고 공부 낸 애들은 뭐가 돼요? 우리는 엄마 아빠 힘없고 못 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모 잘 만난 이들은 경력적으로 팔건 막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분노는 그들이 이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분노 못 느끼면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뭐 세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 특정 그렇죠. 특정 간부의 아들은 세자라고 불릴 정도로 거기서 이제 특혜를 받고 그다음에 뭐 숙소까지 제공을 받았고 오피스텔까지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그 선관위 자체가 그리고 그 공무원 세계에서 굉장히 선호직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예. 소문이 좀 났거든요. 예. 왜냐 그 독립기관이잖아. 아, 예? 독립기관이니까 그들 안에 어떤 있잖아요. 혜택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엄청 많이 갈 수 있고 예. 있잖아요. 그 많아요. 조사해 보면은. 그래서 권력도 있어요. 수사기관 수사 그 권력도 가지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거. 예. 권력도 있고 독립기관이니까 엄청 뭐 이래 독자니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중간에 알고 보니까 부모 찬스로 오고 거기에다 그게 1단계 열받은 거고. 내 딸 착하다 이렇게. 내 딸 예. 착해서 예. 좀 착하니까 합격해 달래. 예. 이씨 욕 나오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예. 그만 아니 어느 부모님이 자기 딸은 안 착한 딸이 어디 있어? 예. 그만 우리 못 떨어지는 다 못된 딸이라 떨어진 거야, 막. 그러니까 그 답변 자체가 이미 뭐라고 우리 이 선관위는 원래 가족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 채용은 당연한 거다. 믿어준 사람 뽑아야 된다. 믿어준 사람 뽑다는 자체가 저 새끼들은 부정선거 집단이야. 네. 부정하니까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끼리 가족끼리 숨겨줘야 되거든. 부정 저지르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우리 가족 회사라고 이것들이 돌았나 진짜. 아, 쓰레기 새끼들 아냐. 이 꼬미남들이네 정말. 아니 예. 선관위가 무슨 대한민국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이 운영 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답변하는 꼴 봐. 이것들은 서로 봐주고 진짜 이거 완전히 쓰레기 집단이야. 선관위는 쓰레기 집단, 쓰레기 집단. 지난번에 이번에 878건이냐 그전에는 1200건 비리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비판할 때 이런 썩어 빠진 집단이 어디냐고 대한민국에. 이건 완전히 법학적 성역이야?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게 2단계 또 분노 느끼게 했잖아요. 막 분노하니까 이제는 또 사과하대요. 사과하는 꼴 보고 국민이 열번 사과하고 그다음 또 어제 뭐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 또 사과했잖아요. 처음에 서면으로 사과하고 그렇죠, 그 서면 다음에 사과하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여론이 악화되니까 또 열받아 화막 내고 쓰레기 집단이라 하니까 예. 선관위원장 나서서 이제는 국회로부터 뭐 앞으로 뭐라 하더라 국회에서 뭐 조사한다 하겠다 했잖아요. 그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을 살인해놓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살인 안 하겠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책임을 져야 되게 책임을. 그동안 해온 게 뭔데 이거? 우리 비리를 봐달라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구조적인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과를 한두 번 한 줄 아세요?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속 안 되면 또 개돼지가 되는 거야. 선관위들은 이 자식들은 쓰레기 집단이야. 개선이 안 돼. 그 개선이 안 되도록 그 보호방을 쳐준 게 누군데요? 바로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3단계 더 분노 느끼는 게 5단계 올라간 그 때문이었어요. 예. 뭐냐면 감사원이 선관위 부정 비리를 밝혀냈잖아. 878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왜 독립기관에 대해서 감사원이 왜 감히 선관위를 감사하느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했어. 예. 권한쟁의 심판 내리기를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 아시잖아요. 감사원은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면 안 된대. 감찰하면 안 된대. 예. 선관위 이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쓰레기 집단이야. 이 조폭이 새끼들이야 이거도. 왜냐하면은 아니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아까 자체적으로 가족 뽑아주고 이 지랄인데 해결되냐고 이게. 이 헌법재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내막을 알아야 돼. 바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야. 아, 그렇죠. 예?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예. 헌법재판관들하고 한통속이라고 선관위원장 지낸 사람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바로 사법부 카르텔 마피아들이야 이거. 예? 쉽게 말하면은 자 우리 중앙선관위도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겸직해.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의 법관들 판사들이 겸직해. 그렇죠. 헌법재판관들 전부 다 100% 판사야. 예. 판사 선관위도 판사, 헌법재판소도 판사, 사법부도 판사야. 이것들이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 다음에 개헌할 때는 반드시 이걸 개선해.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 금방 봤잖아요. 서로 봐주게 하잖아. 예. 끼리끼리 농 이거 조폭 마피아들이야 이거들은. 그러니까 제가 극단 표현 썼잖아요. 쓰레기들이라고. 이거는 반드시 이거 헌법재판관 보세요. 이거 지금 난리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원래 소노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중노, 대노, 극대노까지 오는 과정에 이제 성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관위가 최근에 이제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것도 이제 서면 사과를 처음 했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어제 직접 나서가지고 뭐 통렬한 반성 뭐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그래도 외부 감사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있지만 국회 거는 받을 수가 있지만 외부 감사는 받지 못한다. 근데 국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선관위 앞에서 선관위가 국회보다 또 갑이잖아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이거를 이거 제대로 누가 감시를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좀 격한 표현을 사용을 해주셨는데 그 뭐 이제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쓰레기야. 그 새끼들은 마피아 집단이야. 이거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사 돼. 이게 기사 국민들 알려야 돼. 전환기를 고발하라고. 그리고 노태학이 뭐 사과했잖아요. 네. 말 그래 국회에다가 뭐 이제 앞으로 협조 뭐 받겠다고 국회하고 또 한편이야. 전환기가 선관위 비판인데 민주당이 고발했잖아. 민주당은 선관위 한편이란 뜻이야. 그 민주당이 답변해보라고 왜 고발했는지를. 예? 한통속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거하잖아요. 민주당이 당선될까 국민의힘이 당선될까 할 때 그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원들한테 어리대. 예?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혹시나 이제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원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도 국회에다가 감시받지 말고 국민들부터 전환기를 불러가 내가 감사해줄게. 통합인명부 다 깨자고. 예?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건 이를 만큼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했거든. 근데 그 중에 150건이 이미 나머지는 재판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패소했어. 왜 그런지 하면 이것도 이제 국민들 많이 알았죠. 이제는 그 이유는 전환기가 부정선거로 떨어졌잖아요. 저 떨어지면은 내가 소송 제기하면 피고소인이 누가 되죠? 선관위원장이 피고소인이야. 그렇죠. 전환기가 고소했고. 예. 그런데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법부잖아요. 이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해. 예? 판사하고 한편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안 하고 상대방 그 선수가 같이 뛰고 있는 거야. 100% 패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패소하는 사람들 소리 들어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데 뭐 제대로 깨보자. 선거 그 통합선거 임명부 깨보자. 사전 선거에 대해서 가장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지금 사전 선거가 현장 선거는 뭐 많은 사람 보고 있잖아요. 조작이 쉽지 않다고. 근데 사전 선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전 선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관내 선거, 관외 선거가 있고 관내 선거는 내가 선거 당일날 놀러 가고 싶으니까 미리 내가 투표장 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외 선거를 우편으로 보내잖아. 저 외국에 있을 경우 우편으로 보낼 때 요즘 쿠팡 물건 시켜도 띵동 곧 배달됩니다. 도착하셨는데 그거 묻고 싶어요. 관에 우편물을 보내고 어떻게 되는지 소식 들은 거 있냐고. 그거 선관위가 관할해요? 우체국 택배로 갔다면은 그 경찰이 그 감시해요? 그러면은 한 명의 전환길이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 전오길이 사전투표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통합인명부, 선거통합인명부 확인하면 되거든. 그거 확인 안 하잖아요. 안 깨잖아. 그거 다 깨자고. 자, 전환길이 잘못한 게 뭐인데 저는 국민의 대신해서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선거면 다 깨자. 부정선거 의혹 있잖아. 사전선거 의혹이 너무 많다고. 이런데 안 하잖아요. 국회에다가 어찌어찌 하겠다. 다 거짓말이라고. 한통속이에요.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최근 선관위의 이런 그 부정 채용 등을 보면서 더욱더 불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졌던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채용 비리를 보면서 숨겨야 되는 게 정말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길이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음모론이라 그랬거든. 음모론. 이것들 이제 드러나잖아. 뭘 음모론이야 필체인데
뿐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헌법재판소와 선관위가 너무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있고 말고 이거 심판하는 신의 기관이야. 거의 신의 판단처럼 예. 선관위는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죠? 투표, 국민주권 예. 행사하는 투표야. 그 투표가 부실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깼다는 거야. 그래서 선관위를 내가 왜 아까 조폭 마피아라고 극단적 쓰레기라 했는지 아세요?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새끼들이야. 이놈들은 민주주의 근본이 뭔데? 국민이 주권 행사하는 거잖아. 그 주권 행사하는 게 투표다. 그 투표가 관리가 부실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말 나온 김에 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국민 여러분. 왜 자꾸 지난길이 저렇게 선관위 가지고 흥분하지? 내비두라. 내비둘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우리 80대 90대 넣은 할머니께서 한 표 한 표 그거 있잖아요. 지팡이 짚고 와서 휠체어 타고 와서 투표하는 것은 내 소중한 한 표를 도둑 맞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 한 표라도 속이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의혹 가지고 소송 제기했을 때 그다음에 뭐라 하는지 선관위에서 제대로 재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다 깨보자. 안 깨요. 그다음에 야 이거 부정선거 좀 있네요. 하지만 당락을 바꿀 만큼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미친 짓이야. 한 표라도 미상에서 막 부정선거야 그거는. 예? 당락을 가를 만큼 뭐 그만큼 안 미치니까 부정선거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맞습니다. 선거에서 한 표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거 실패한 선거예요. 그러면 예. 실패한 선거야 예. 그거는. 예.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 국민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번 기회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것도 계몽령 중에 하나야. 아니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절대 안 드러나. 이야기하면 전부 다 부정선거 다 패소하지 않냐. 소송 제기해도 음모론이다 이지라하는데 지금 이영돈 PD가 지난주에 3일절 날 또 오픈했어. 유튜브에. 이영돈 PD 검색해 보시고 지금 조회수가 120만 건 넘었어. 그게 뭐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백도로 밝히는 거야. 전산 자료가 사전 선거했는 것이 진짜 상상력을 초월할 천문학적으로 숫자가 맞춰져 있대요. 예? 한번 보셔야 돼요, 국민들이. 민주당도 자꾸 음모론을 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보라고. 국민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치러질 문제 때문에 이거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제시하면은 자, 그럼 이거를 음모론이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거 아니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그래 맞다 천안길이든 국민의관 이렇게 인사비리 많은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빨리 문제를 개선하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하잖아요. 심지어 민주당이 뭐래 충격적인 말씀드릴까요? 이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형량을 높여가지고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대. 그 민주당이 법안 발의했어. 예. 민주당이 묻고 싶어요. 왜 발의했지? 이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니까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야 돼. 좀 있으면 전환기가 감옥 갈 거야. 10년 이하. 10년 이하. 예. 이거는 엄청난 형량이잖아. 전환길이 지금 가면 60 넘어 나올 거야 이제는. 이것 저 극단적 표현에서 답변해 보라고. 민주당이 그 법안 왜 발의했냐고. 이거 입틀마고 똑같잖아. 말하지 말아잖아. 이게 민주주의야? 더불어 독재당이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고. 이런 불의가 횡행하는 속에서 우리 침묵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짧게 1분 드릴게요. 아 예.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국민 여러분.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희 의원이 제안했어요. 뭐냐면 사전 투표제 없애자.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거 당일날 공휴일을 정해주잖아. 왜 공휴일을 정해주죠? 그날 투표하라고 정해주는 거야. 그날 하자는 거야. 다 보는 앞에서. 맞아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의혹이 줄어들 거 아니냐. 왜? 부정선거 의혹이 제일 높은 게 사전 투표거든. 깜깜이란 말, 깜깜이. 네. 예? 이것을 없애고 당일로 하자. 그러면 민주당 답변해야지. 왜 안 하지? 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가 없애는 거는 무조건 찬성해야 되고, 저는 더 한 발 나가서 뭘 제안했냐면 지난번에 제가 1차 동영상에서 민주당이 발끈했던 거 그 영상 다시 있어 지금도. 예. 이걸 제안했어. 우리나라도 전산화하지 말자. 현장 수개표. 현장에서 수교. 그래 투표함 이동 이제 독일하고 대만시를 가자 이거든. 예. 독일이 불과 2월달 불과 한 열흘 전에 선거 끝났거든요. 예. 그 어떻게 되냐? 독일의 그 유권자가 5,300만 되는가 봐. 했는데 그 독일은 오지 전산 안 하고 수개표, 수투표, 수집계 손으로 다 하거든요. 예. 불과 8시 만에 그 개표 다 끝났어. 아하. 8시간 만에 5천만이 넘는데 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야. 독일은 왜 선진국인 독일이 전산을 안 할까? 대만은 더 해요. 대만도 역시 투표함 이동 없어.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선거 창관이 보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 예. 그 자리에서 집계를 다 해. 통계까지. 이게 바로 대만식이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야. 대만도 최고의 IT 선진국인데 현장에서 수개표를 하잖아요. 예. 반도체 수출 1등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투표함이 이동이 있으면은 의혹이 살 수 있잖아. 아하. 전산하게 되면 해킹 위험이 있잖아요. 예. 저는 국정원 차장이 그 말씀했잖아요. 홍정우 의원이 그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에 나왔잖아요. 홍장원 아니 차장. 홍장원 말고 예. 그 백종욱 백종욱 예. 국정원 3차장이 예. 백종욱 차장이 뭐라 했냐면 통합선거 임명부 통합선거 예. 임명 관리가 부실하다 그랬어요. 아 그렇죠. 시스템이 취약하다. 시스템 취약하다 예. 그랬죠. 예.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한 번 더 말해. 저는 요구하는 게 선관위에서 통합선거 임명제를 전부 다 오픈하든가 예. 서버를 다 오픈하든가 전화기를 가서 볼게. 음흠. 보여주면 되잖아. 떳떳하면 예. 법에 어긋난 또뭐 영장 뭐 핑계 대잖아. 예. 그렇지 않으면 좋다. 과거는 내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라도 국민들의 투표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대만식으로 가자. 투표함 이동. 국민 여러분 이거 방송 보시죠. 제 제안이 잘못됐습니까? 예? 첫 번째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참관인 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예. 그 자리에서 집계하고 우리 판장 선거제 칠판에다가 누가 몇 표였다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부에 취합하면 돼.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루어지는 거 선거 개표 과정 어때요? TV 보고 있다 보면은 A 후보 당선 유력, A, B 후보 유력 이러다가 어느 순간 사전 투표표인 게 전산에 대해서 나타나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건 그렇죠. 모르잖아. 한 번에 몇천 표씩 올라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대만식으로 가자. 독일처럼 그 선진국들은 왜 전산화를 안 할까를 생각해 보라고. 예? 투표함 이동 있으면 사전 투표, 관외 투표하게 되면 정 부정성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틀고 가자 이거야. 뭐가 잘못됐지? 예? 이거는 선관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꽃이라 하잖아. 선거 이 투표는. 그게 뭐 잘못됐지? 전화에 반박 한번 해보라고. 민주당 반박해보라고. 판단은 국민 여러분 해주십시오. 예,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해주시고 예, 전학의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제 장동혁 의원의 그 법안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장동혁 의원이 그 이번에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대신에 그러면 문제가 된다면 본 투표일을 기존의 하루에서 뭐 4일 정도로 늘려서 본 투표 참여 기회를 늘리자 이런 식으로 좋네요.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정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그 뜻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이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민주당이 예. 덮자고 하면 하지 예. 말자고 하면 민주당이 범인이야. 덮자는 놈이 범인이야 언제나. 예. 그럼 뭐 반박해 보라고. 왜 덮냐고. 전환길 이야기인데 공개하지 않는데 왜 덮냐고. 이거는 저는 덮자는 놈이 범인입니다. 무조건. 덮자고 하면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선생님 이거 어젯밤에 저는 이 내용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기억하시죠? 이분이 이제 그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왔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던 어제 분인데 난리였죠. 예, 어제 특종이죠. 특종. 어제 특종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불리한 짓을 불리한 증언 상당히 많이 한 인물인데 그 곽종근 사령관이 폭로 전날에 지인에게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하라더라.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본인 입으로 한 말이니까 뭐 본인이 뒤집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 탄핵이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비상기업 선포했을 때 공포감 때문에 비상기업은 안 된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전부 다 공포감 때문에 지금도 비상기업 반대했고 민주당 편을 드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뒤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50%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 하면 국민들이 비상기업은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수처의 체포 과정도 불법이 또 드러나고, 예? 지금 공수처가 수사받고 있잖아 검찰로부터. 예. 예?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할 때 우리법 연구에서 다 했잖아요. 그게 이순영 판사, 신한미 판사, 창경 판사 전부 다 우리법 연구예요. 이것도 잘못돼서 생각했죠. 편향된 판사. 거기다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 드러난 게 이미 그 전에 드러났죠. 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덮어씌웠잖아요.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니까 원래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닙니다. 그거는 헌법 77조에 나온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예. 그런데 왜 비상기업이 내란이라고 민주당에서 국민들한테 막 덮어씌우냐, 내란 수계로 덮어씌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했을 때 국회를 장악하고자 국회의원들을 이제 비상기업을 해제 의견을 못하도록 못 들어가게 그걸 막고 막 그랬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다 이렇게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뒤로 많이 드러났잖아요. 뭐냐면
뭐 알고 보니까 국회에 간 군인들 이 숫자도 280명밖에 안 돼. 5.16 군사정변이나 12.12 사태 때 동원된 군대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돼. 280명 갈 때 실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국회 본당에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수화기 뿌려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그렇죠. 수화기 뿌린 게 내 제자예요. 국회의사당의 그 직원이에요. 예. 제가 알아요. 예. 그럼 결국 거기서 총알 뭐 협박했나? 아니요. 수화기 뿌리니까 그냥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도 밝혀졌잖아. 김계리 변호사 밝히기로 이재명 대표는 아무도 없는데 담 넘어가잖아. 예? 아무도 이런 입법 활동이나 헌정 활동 중단시키자 의도가 아니었다니 드러나고 있잖아. 자꾸 드러나죠.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뭐가 드러났냐면 또 그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덮어씌우려고 결정적인 게 체포 명단. 그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예. 그 체포 명단이 홍장훈 국정원 차장이 작성한 건데 그 메모가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걸 조작 이 글도 다른 사람이 썼다 이래가지고 4개 메모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그 메모지도 조작. 그 다음에 그때 드러났잖아요. 제가 이미 앞에 다른 그 연설 나가서도 이야기했어요. 집회 가서도. 예. 뭐냐면 바로 군인들 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랬잖아. 아하. 국회의원 끌어내는 건 큰 거거든. 예. 왜냐하면 비상기업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크거든. 그래서 내란 덮으시려고 그 특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이제 그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정을 해버렸단 말이야.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김병주 오늘 발표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음성 녹음이 오늘 그 나오기 전에 그 김병주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박선원 예. 그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이 불렀죠. 누구를 곽종근 사령관 불러가지고 특전사 불러가지고 예. 리허설도 시키고 회유했다는 것이 김현태 특전 그 707 단장에서 드러났어 이미. 네, 예, 예. 저는 이미 여러 번 집회에 가서 그 이야기 했어. 예, 예. 근데 국민들이 잘 안 믿어. 예. 그런데 이번 또 드러났죠. 그게 어젯밤에 나온 거예요. 살려면 양심 선언. 그렇죠. 하더라. 바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이제 민주당에서 덮어씌우잖아요. 너 내란이다. 너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 내란 임마 스리스타가 내란 가담했으니까 너는 사형이야. 하니까 곽종근이 쫄겠죠. 민주당에서 막 협박하니까. 예.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 큰일 났다. 내보고 양심선언 하라 한대. 양심선언이 뭐겠어요? 민주당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야 민주당에서는 이제 회유하겠죠? 예, 예. 야, 니는 내란죄 안 덮어씌울 테니까 민주당 말을 들어달라. 그 짓을 한 게 김병주 의원이야. 예? 그게 박선원 의원이잖아. 그건 헌법재판소의 심리관에 드러난 거야, 이미. 예. 그런데 어젯밤에 새로 드러난 것은 증거가 또 나온 거야. 아. 곽종근이 그 자기 음성 녹음이 있는 게 친구랑 통화한 게 이제 지인하고 증거가 나왔다. 예.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예. 야, 큰일 났다. 예. 내 지금 내보고 양심선언 하라고 자꾸 저기 회원 양심 내란죄를 덮어씌운대라고 했잖아. 막 울먹이면서. 내 진짜 열받던데 이번에 군인들 보면 군인은 제가 병장 출신이지만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사는 게 군인이라고 배웠는데 그렇죠. 이 스리스타가 되는 게 막 쳐오르고 군인이 말이 되냐고. 여기에다가 그 저는 이진우 그봐 수방사령관 멋있잖아. 국방부 장관 시켰다. 명예의했다 나는. 그게 군인 아니야?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나왔고 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도 특전 예. 내 친구 특전사령관 특전사 출신인데 엄청 프라이드 가지고 있어. 특전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예?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되는 게 곽종근 쪽팔린다. 야 진짜 스리스타가 되는 곽종근 사령관이 와서 막 울고 하는 거 꼬라지 보면 이거 야 진짜 군인정이 썩어 빠졌어. 이래가 북한 공단 쳐들어오면 지키겠어요? 우리 전부 징계가 앞으로 돌기 앞으로 가면 가야 돼. 지금 군인이 왜 계급이 있는데? 전투에 임할 때는 계급에 따라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보세요. 울고 쪽팔리지 않나 진짜. 거기다가 그만 보세요. 예. 민주당이 회유했는 게 드러났잖아. 예? 드러났잖아요. 양심선언 해라. 니 안 그러면 내란죄 덮으시고 하니까 그다음 그 리허설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김병주 의원 TV에 가서 또 유튜브 TV에 출연했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자 공수처에서 오동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장 쇼핑에 지금 이제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있어요. 가짜 체포영장 가짜야. 대통령은 가짜로 지금 구속돼 있다고. 불법에서 구속돼 있다고. 두 번째 지금 그 내란 혐의 덮으시고 이게 무죄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비상기업 입고는 내란이다 했는데 이제는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 이런 말 있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전환기를 이야기하면 진실이잖아. 제가 뭐 무슨 이득 얻으려고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권력 잡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2030 세대들에게 국민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알면은 비상기업 입고는 내란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내란도 이제 가짜야. 이거 조작이야. 이게 국정문란이야. 민주당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야 지금. 저희가 대통령 내란으로 덮어씌우려고 아하. 회유한 거잖아. 이거는
진짜 헌정 파괴 사건이야. 대통령을 집어넣어 구속시키고 내란죄 덮어씌우려고 조작한 거잖아 지금. 에? 이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김병주 의원하고 곽선원 민주당 의원들은 했으면 안 될 짓을 한 거야. 조작을 했어.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억울하게 구속돼 있고 억울하게 내란죄 누명을 쓰고 있다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거짓은 진짜 이길 수 없다고. 다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에? 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민주당은 이러면은 국민이 완전히 등 돌리고 진짜 역사에 사라질 수 있어요. 민주당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있어서 없는 짓을 한 거야. 지금 극대 노릇 또 하셨는데 제가 법조계 어저께 이거 좀 물어봤어요. 급하게 물어봤더니 이거 당장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된다. 증거 채택되게 변론 제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요. 협박죄나 강요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다. 이 지금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 녹취 파일이 증거로 제출이 되고 채택되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관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 현재 헌법재판관 이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이제 3월 14일 정도에 선고될 거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말에도 역시 국민 여러분 다 같이 나가자. 끝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살려야 돼. 이렇게 억울하게 탄핵 심판 인용되고 파면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뒤집어질 일이야. 그래서 반드시 정의를 승리한다. 진실을 승리한다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헌법재판관들 지금 세 가지 현재 봤어요. 국가가 이번에 재판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국론이 국민들이 두 조각 나요. 세 번째 헌법재판관들도 자유롭지 못해. 예? 그러면 솔로몬 판결의 지혜가 필요할 때야.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결정하면은 이 세 가지 국가도 발전할 수 있고 국민도 통합할 수 있고 자기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 하면은 봐요. 바로 결론은 탄핵 인용도 기각도 아니라 바로 각하 결정을 하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각하. 예. 왜냐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처음에 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문제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문제 많은 재판관 이미 국민이 다 알아버렸어. 이미 국민들 50%가 여론조사 결과 그 정치적 중립성을 못 믿겠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결정을 안 따른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재판 심리 과정에서 허영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죠. 교수님. 허영 교수님 편에 10가지 불법이 나타났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바로 탄핵 가결할 때 그 내란죄가 80%를 차지했는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빼고 지금 심리가 진행됐다. 그렇죠, 따라서 이 자체가 이미 무효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롯해서 10가지 불법이 있었으니까 이대로 불법을 묵인하고 인용되면은 허영 교수님 표현대로 이 불법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전한길이 아니라 허영 교수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두 번째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연구원 연구회 출신이고 좌편향. 두 번째가 바로 10가지 범죄 그 불법이 있었다. 재판 심리가. 세 번째가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고 있어. 박근혜 때는 10%도 안 되니까 그냥 100% 8대 빵으로 인용해버렸는데 지금은 국민들 50% 이상이 탄핵 반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 복귀를 원하고 있어.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을 무시하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 역시 그냥 기둥을 뽑아버리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인용이 돼버리면 저도 감당 못합니다. 2030 세대들이 느끼는 분노. 3.1절 우리 축제로 나온 게 아니잖아. 탄핵 반대는 국민들의 분노가 표현된 거잖아요. 이 분노를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용하게 되면은 국가는 두 조각 나고 국민들은 문재인 표현으로 빌리자면 제2의 국민혁명, 흔히 4.19 혁명처럼 일어납니다. 엄청난 유혈 사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해요. 왜냐하면 전한길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온유하고 절제한다는 거 있지만 2030 세대 느끼는 분노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들은 혈기가 앞서잖아요. 그거 누가 통제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전한길 표현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만약 인용하게 되면 이들은 국민의 뜻을 저버렸으니까 역사적으로 을사오적,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러면 그들에게 아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째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지? 국민들도 불신하고 있고. 두 번째 10가지 범죄 불법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용서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반대가 이렇게 높은데 바로 방법은 각하하면 돼요. 각하라는 것은 바로 헌법, 탄핵 심판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10가지 범죄 있어 이거 있잖아요. 불법 있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 5명 비롯한 8명 헌법 재판관들도 다 용서받을 수 있죠. 각하 내려버렸으니까. 아 이거는 구성 요건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통합될 수 있는 게 탄핵 찬성 쪽에서도 침묵할 겁니다. 각하해 버리면. 왜냐하면은 다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민주당에서 민주당 극좌파에서 내리꽂아 놨잖아. 거기다가 40여까지 임명하면 하잖아요. 이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할 만큼 한 거야. 국민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결정했다는 것은 오죽 안 됐으면 각하 내리겠냐 해서 국민들은 승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통합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들도 불의한 흘사오직이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각하 내리면 다 가능하다. 저는 이게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재판 판단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각하를 솔로몬의 지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